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꽃 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 바로 최수연 선수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는 독립리그 MVP 출신이자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하는 올라운더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끝내 프로 무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간절했음에도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성적이나 나이 때문이라는 흔한 결론을 넘어 프로야구라는 구조가 요구하는 냉정한 기준과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팬들은 성실함과 간절함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변수가 되었을 수도 있고 특화된 무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프로야구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최수연은 그 시선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중심에 두려 합니다. 프로는 어떤 선수를 원하고 그 기준에서 최수연은 어디까지 다가갔는가? 그리고 그가 넘어야 했던 벽은 과연 단순히 개인의 한계였는가? 아니면 구조적 현실이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한 선수의 실패가 아닌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팬과 선수,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최수연 선수가 마주한 첫 번째 관문, 바로 나이라는 변수와 스카우트들의 냉정한 시선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나이는 언제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많은 팬들이 30살 가까운 선수는 뽑히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어디까지나 선수를 평가하는 하나의 렌즈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0살 초반의 선수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0살 전후의 선수는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스카우터가 보는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구단이 원하는 선수상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전력감. 당장 1군에 투입해도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 둘째, 성장 가능성. 시간이 흐르면서 팀의 핵심 전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선수. 셋째, 특화된 무기. 다른 건 부족해도 단 하나의 능력만큼은 확실히 팀에 필요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 예를 들어 수비가 다소 부족해도 20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장타자. 혹은 타율은 낮아도 센터라인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수비수. 이런 선수는 단 하나의 무기만으로도 구단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컨택 능력, 수비, 주루, 포지션 소화력 등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올라운더로서 다재다능함을 드러냈죠. 그러나 프로 구단이 원하는 것은 모든 걸 평균 이상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빛나는 선수입니다. 스카우터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능력이 60점인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는 45점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프로 무대가 요구하는 수준이 그만큼 냉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수연이 부딪힌 첫 번째 벽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잘했지만 그 잘함이 프로의 눈에는 뚜렷한 무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가치, 로스터 슬롯, 그리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무난한 올라운더보다 단 하나라도 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형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정도 실력이면 이 군이라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질문은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는 단순한 희망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카우트라면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이지만 30살에 가까운 올라운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무기를 가진 20살 유망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최수연이 마주한 현실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프로 구단의 시선에서 본 올라운더의 함정과 최수연의 포지션별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 스카우트들의 눈에 비친 최수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올라운더라는 점이었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컨택 능력도 안정적이며 주루 역시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이해도와 팀워크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올라운더라는 특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올라운더는 팀에 유연성을 주지만 동시에 어느 포지션에서 도확실한 주전감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외야수로서 최수연은 중견수 수비에 필요한 민첩함과 범위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코너 외야수로 옮기기엔 장타력이 부족했습니다. 즉, 수비와 파워라는 두 축 모두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내야수로 복귀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풋워크와 핸드스킬의 안정성이 프로 기준에서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어디서든 뛸 수 있지만 어디서도 확실하게 1군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카우터들이 말하는 트위너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능력이 평균 이상인 선수는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에서는 극단적으로 특화된 무기를 가진 선수와 경쟁해야 하기에 평균의 강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KBO의 스카우트들은 팀 전력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선수를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는 불안하지만 홈런 25개 이상을 때릴 수 있는 타자, 혹은 타율은 낮아도 센터라인을 단단히 지키는 수비수, 이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선수가 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최수연의 모든 능력이 60점 수준이라면 프로의 눈에는 그 60점이 45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가치 판단의 결과입니다. 구단 입장에서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로스터 슬롯 하나를 투자하는 동시에 그 기회비용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평균적인 선수보다 무언가를 확실히 잘하는 선수를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수연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다재다능함이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평가되었고 그 결과 기회의 문 앞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이 보기엔 분명 잘하는 선수인데 구단의 시각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선수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그는 단지 실력이 애매했기 때문에 프로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프로야구라는 구조 자체가 올라운더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이 물음은 단순히 최수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가진 시스템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팬들과 대중의 시선, 그리고 그가 마주한 여론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연을 향한 목소리는 과연 단순한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었을까요? 최수연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실력이 애매하다, 프로 기준에는 부족하다 라는 평가였고, 또 하나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더 기회를 줘야 했다 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인터넷 댓글과 팬 커뮤니티를 가득 메웠고 그만큼 최수연이 불꽃야구에서 남긴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사실은 팬들의 응원과 아쉬움만으로 프로의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MVP까지 했는데 왜 프로에 못 가냐? 그러나 독립리그에서의 MVP는 그 리그 내에서의 최고라는 의미일 뿐, KBO 스카우트들의 눈에는 다른 기준이 먼저 보입니다. 투수들의 평균 구속, 타구, 질, 스윙 메커니즘, 수비 포지셔닝, 이런 요소들이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립리그에서의 성적은 출발점일 수 있어도 최종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흔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군이라도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이 군조차도 20살 초반의 루키들이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육성 선수로 들어가면 연봉은 최저 수준에 불과하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부상 리스크까지 겹치면 구단 입장에서는 굳이 30살에 가까운 선수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구단은 언제나 젊은 선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래도 이름값은 있잖아, 인기도 있고 방송 노출도 많으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구단의 우선순위는 팬심이 아니라 승률입니다.
브랜딩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 실제 경기에서 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인지도는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팬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스카우터는 고개를 젓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수연의 서사는 더 큰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송이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프로야구가 요구하는 냉정한 기준 사이의 괴리. 그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구단의 눈에는 애매하다라는 평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논쟁이 생겼습니다. 정말 못해서 프로에 못 간 걸까? 아니면 구조가 그를 막은 걸까? 팬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그 해석 속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잔혹한 이중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 최수연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꽃 야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김성근 감독과 장시원 PD의 시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증언은 이 논란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김성근 감독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가장 냉정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시선을 가진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최수연을 두고 남긴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좋은 선수다. 하지만 아직 칼이 서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최수연이 직면한 현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김 감독에게 프로란 평균을 쌓아올리는 무대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플레이, 자기 포지션에서의 확실한 전력,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임팩트. 이 세 가지가 그의 기준이었고 최수연은 이 중 마지막에서 부족했습니다. 최수연은 분명 발전해 왔습니다. 수비 범위가 넓어졌고 초구 대응 능력도 향상되었으며 팀워크와 책임감 역시 분명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눈에는 평균적인 발전만 보였을 뿐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가 원하는 것은 무난한 성장이 아니라 한순간에 판도를 바꾸는 강렬한 존재감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평가는 냉혹했지만 동시에 애정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칼날은 갈면 선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이는 최수연이 여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의 연출을 맡았던 장시원 PD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수연의 서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장 PD는 우리는 야구를 포기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 중심에 최수연이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담아낸 것은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 최수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PD 자신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현실보다 더 커져버렸다. 방송 속 서사는 완벽했지만 프로야구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냉정한 결과와 수치였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지만 스카우터는 여전히 냉정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괴리 속에서 장시원 PD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에 못 가도 괜찮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구의 감동을 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최수연은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렸고 팬들과 연결되었으며 다시 야구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아도 기억에는 남는 선수. 바로 그것이 장 PD가 본 최수연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과 장시원 PD의 시선은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납니다. 프로의 문을 열기 위해선 특화된 무기가 필요하다는 냉정한 기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인간적인 성공. 이 두 가지 평가가 교차하며 최수연의 이야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프로 입단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기억 속에 남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성공한 야구인이었던 걸까요? 이 물음을 안고 이제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불꽃야구라는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끝내 프로에 입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구는 기록으로 남지만 사람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처럼 그의 이름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팬들은 긴장했고 웃으면 함께 웃었으며 삼진을 당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 출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놓아버린 꿈을 대신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로의 문은 닫혔지만
야구 인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말처럼 아직 갈아 세워지지 않은 칼날일 뿐, 날카롭게 갈아낸다면 동시에 언제든 장시원 PD의 말처럼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나눈 순간부터 성공한 야구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프로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수연은 몸소 증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무대를 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야구문화 확산의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KBO라는 좁은 문 안보다 더 넓은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날카로움입니다. 모든 걸 평균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확실히 빛나는 무기를 가진 선수로 자신을 재정해야 한다면 그의 도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한 야구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홈런을 많이 치고 KBO에 입단한 선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다시금 야구를 꿈꾸게 만든 사람일까요? 최수연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실패했지만 더 큰 무대에서 성공한 사람. 바로 그것이 그의 진짜 야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 앞에서 좌절했지만 그는 여전히 야구를 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닫힐 수 있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최수연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그의 두 번째 이닝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